빛나는 재능. 이 문제를 풀어보렴.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바라보던 초등학교 6학년. 정우는 5초 만에 답을 적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정답입니다. 정우야, 너는 정말.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우는 이미 다른 책을 펼쳐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정우를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김밥 냄새와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 천재가 왔구나. 어머니 김순자는 정우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아버지 박철수는 다른 생각이었다. 정우야,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됨이 먼저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버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의 가르침은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김밥집에서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정우는 정직함과 근면함의 의미를 배웠다. 중학교에 들어간 정우는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출연하고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정우야, 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정우는 항상 내 아버지라고 대답했다.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정우는 대학원을 거쳐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이미 세계적인 수학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제 뭘 할 거니? 창업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회사를 만들 거예요. 좋다. 하지만 기억해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우의 회사 알고리즘 테크는 3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고 회사 가치는 1조 원을 넘었었다. 25살의 정우는 이미 한국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한 아파트에 살았고 매주 부모님을 찾아뵀다. 준아,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아직 일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 정우는 연애보다 연구와 사업에 더 관심이 많았다. 친구들도 많지 않았다. 유일한 절친은 대학교 동기인 강민호였다. 형,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인생을 즐겨야지. 너처럼 살면 회사가 망해. 둘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눴다. 민호는 정우의 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우는 회사에서 늦게 나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갑자기 골목에서 한 여자가 뛰어나왔다. 정우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자는 차 앞에 쓰러졌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정우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여자를 부축했다. 여자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 큰 눈,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표정마저 예뻤다. 아, 아파요. 다리가.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우는 여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발목을 삐어 며칠간 깁스를 해야 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치료비는 물론이고. 괜찮아요. 저도 조심하지 못해서요. 저는 이지연이에요. 박정우입니다. 지연은 정우의 이름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혹시 그 유명한 알고리즘 테크 대표님이세요? 아, 네. 정우는 당황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직 어색했다. 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경영학과 석사과정인데 수업 시간에 정우님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지연은 똑똑하고 아름다웠다. 정우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난 것 같았다. 제가 회복할 때까지 가끔 안부나 여쭤봐도 될까요? 혼자 있으니 심심해서요. 물론이죠. 정우는 매일 지연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 때로는 꽃을 보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한 달 후 지연의 깁스가 풀렸다. 정우님 덕분에 잘 나았어요.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네? 괜찮으시다면, 저와 식사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지연은 환하게 웃었다. 좋아요. 연애는 달콤했다. 지연은 정우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다. 예술 전시회, 클래식 콘서트, 와인 시음회. 정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지연과 함께했다. 정우 오빠는 정말 특별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지연의 칭찬에 정우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지연을 부모님께 소개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어서 와라, 얘야. 우리 정우가 자꾸 이야기해서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어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음식들을 내왔다. 하지만 지연은 조금만 먹고 배가 부르다며 숟가락을 놓았다. 입에 안 맞나? 다른 거 해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소식하는 편이라서요. 지연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정우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1년간의 연애 끝에 정우는 프러포즈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정우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예식장. 지연은 더욱 아름다웠고 정우는 행복했다. 정우야,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지연이와 함께 좋은 가정 꾸리겠어요. 민호도 축사를 했다. 형 축하해. 지연이 누나도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결혼 후 지연의 모습은 조금씩 변했다. 신혼 초기에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빠, 이제 시부모님 댁은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안 될까요? 왜?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시는데.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서요. 저도 바쁜 일이 많거든요. 정우는 지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부모님께 가는 횟수를 줄였다. 준이가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 어머니의 말에 정우는 미안했지만 결혼 생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연은 점점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오빠, 부모님이 김밥집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제 오빠도 성공했으니까 그만두시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 친구들이 시부모님 직업 물어보면 정말 곤란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지연아,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야? 정당한 일이잖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왜 계속 그런 일을 하세요? 점차 지연은 시부모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려 했다. 명절에도 핑계를 대며 가지 않으려 했고 부모님이 집에 오시는 것도 싫어했다. 지연아, 추석이니까 우리 부모님 댁에 가야지. 오빠는 가세요.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있을게요. 정우는 혼자 부모님을 찾아뵈야 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오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셨지만 참으셨다. 괜찮다, 아들아. 지연이가 몸이 안 좋다니까 이해한다. 하지만 정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정우는 회사에서 민호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형, 요즘 투자자들이 우리 기술에 엄청 관심을 보이고 있어. 특히 미국 쪽에서. 그래? 좋은 일이네.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 같아. 정우는 고민에 빠졌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은 한국에서 더 발전시키고 싶었다. 좀 더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회사 기밀 정보가 유출되고 핵심 직원들이 갑자기 사표를 내는 일이 생겼다. 형, 이상해. 누가 우리 정보를 빼가는 것 같아. 경쟁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것 아닐까? 민호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러던 중 정우는 우연히 지연의 전화 통화를 듣게 됐다. 응,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정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정우는 몸이 굳었다. 지연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걸 빼낸 다음에 내가 말한 대로 할게. 지연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자 정우와 눈이 마주쳤다. 오빠? 언제 왔어요? 지금 누구와 통화했어? 아,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웃었지만 정우는 이상함을 느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연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우는 우연히 지연이 민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둘은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정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다. 지연은 민호에게 서류 뭉치를 건넸고 민호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설마. 정우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다. 정우는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후 받은 보고서는 그의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지연 씨와 민호 씨는 3년 전부터 만나온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일부러 뛰어나온 거예요. 정우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더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대표님의 재산과 기술을 노린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고, 보고서를 읽을수록 정우는 절망에 빠졌다. 3년간의 사랑, 결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지연을 마주했다. 지연아, 물어볼 게 있어. 뭐요, 빠? 민호와 내가 무슨 관계야? 지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3년 전부터 만났다며? 그리고 그 교통사고도 일부러 낸 거가? 지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어머, 정말 알아버렸네요. 갑자기 변한 지연의 모습에 정우는 소름이 돋았다. 왜 이런 짓을? 왜긴요? 돈 때문이죠. 오빠가 가진 기술과 재산 모든 게 필요했거든요. 그럼 나에 대한 감정은? 감정?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연기였거든요. 오빠는 정말 순진했어요. 정우는 절망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이면 회사 주식도 재산도 모두 우리 것이 되거든요. 무슨? 민호 오빠가 정말 똑똑해요. 오빠를 이용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형, 안녕. 민호야. 너까지? 미안해, 형. 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정우는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부터 정우의 악몽이 시작됐다. 회사 계좌에서 돈이 사라졌고 주요 기술 특허가 해외로 넘어갔다. 민호는 이사직을 사임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형,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모든 서류에 형이 서명했잖아. 정우는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다. 지연을 믿고 여러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것이 모두 함정이었다.
이혼하죠. 정우가 지연에게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거예요. 지연은 태연했다.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했다. 이혼 과정에서 정우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도 재산도 심지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까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님이었다. 정우는 부끄러워서 부모님께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신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다. 준아, 요즘 얼굴도 못 보겠네.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지연이는 어디 갔니? 한 달 넘게 못 봤네. 바쁜 일이 있어서요. 정우는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6개월 후 정우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한때 1조 원 기업의 CEO였던 그는 이제 무일푼이 되어버렸다.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우야, 아버지다. 병원에 와라. 무슨 일이세요? 너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정우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다. 정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둘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네? 내 아내와 친구가 한 짓들 말이다. 정우는 몸이 굳었다. 어떻게? 아버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단다. 내가 고생하는 것도 속고 있는 것도 다 알았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다. 아버지. 그런데 그 여자가 선을 넘었다. 내 어머니를 아프게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들어봐라. 녹음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어머니 진짜 짜증나. 자꾸 정우 걱정한다고 전화하고. 아예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도 들렸다. 노인네들 멘탈 약하잖아. 조금만 충격 주면 알아서 병들어. 그럼 완전히 정우와 연락 끊겠네. 그게 목적이지. 정우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저 사람들이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거예요. 지연이가 내 어머니께 전화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급히 병원으로 가셨는데 아무도 없었지. 그 충격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아니다,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는 정우를 껴안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네? 암이다, 정우야. 말기야. 정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 아버지는 2개월을 버티셨다. 그동안 정우는 병원에서 부모님을 돌봤다. 어머니는 의식을 찾았지만 큰 충격으로 치매 증상이 나타났다. 정우야. 우리 정우 어디 갔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아, 우리 아들. 어서 와라. 매일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지만 정우는 행복했다. 적어도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날 정우를 부르셨다. 정우야, 이것 좀 봐라. 아버지는 두꺼운 봉투를 건네셨다. 뭐예요? 지난 몇 달간 아버지가 모은 증거들이다. 봉투 안에는 지연과 민호의 범죄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통화 녹음 서류 위조 증거 해외 송금 내역. 아버지. 어떻게 이런 걸. 내가 당하고만 있을 아버지 아들이냐? 아버지도 한때는 공장에서 일하며 세상 물정 다 배운 사람이다. 정우는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라. 넌 천재잖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 그리고 저 악한 놈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 아버지 대신.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장례를 치른 후 정우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다. 최고의 시설이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었다. 정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을 정리하며 복수 계획을 세웠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증거들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여러 죄목으로 기소가 가능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정우는 법정 투쟁을 시작했다. 동시에 언론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천재 CEO 아내와 절친의 배신으로 모든 것 잃어. 3년간의 계획된 사기극의 전말.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지연과 민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연은 구속됐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정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법정에서 민호가 울면서 사과했지만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늦었어. 1심에서 지연은 7년, 민호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우는 되찾은 재산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직한 동료들과 함께 더 큰 꿈을 키워나갔다.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저예요. 정우. 아, 우리 아들. 오늘도 왔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기억을 잃으셨지만 정우를 보시면 환하게 웃으셨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나쁜 사람들 모두 처벌받았어요. 묘소 앞에서 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정한 성공은 다시 시작됐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천재가 찾은 가장 소중한 답이었다.